샵에서 클리닉 받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혹시 내가 인데 나 비듬이 좀 많다.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사소하고 쉬운데 확실한 꿀팁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한 5년 쓴 것 같아요. 더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절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주신 헤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머릿결부터 두피 관리,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데기, 그리고 정말 사소하지만 머릿결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꿀팁들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소에 질문이 가장 많았던 고데기 정보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헤어 기기를 전부 소개해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본고데기 2개, 한고데기 하나, 다이슨 슈퍼소닉, 에어랩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본고데기는 둘 다 고단화 제품이고 하나는 40ml, 하나는 36ml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이제 질문 주셨던 스타일링에서는 거의 40ml를 사용했을 거예요. 36ml는 제가 머리가 좀 짧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빵그란 컬을 넣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36ml가 이제 프리볼트 제품이어가지고 이제 해외에 가면은 36ml를 챙겨가는 것 같아요. 2개 다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고 본인 머리 기장이나 추구하시는 이제 스타일링에 따라서 하나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판고데기 제품은 글램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램팜은 이제 전문가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샵에 가면 거의 모든 샵 선생님들이 글램팜 고데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글램팜 고데기가 좀 비싸기는 한데 보통 이제 고데기 머리카락이 닿는 면, 그 열판이 세라믹인가 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확실히 다른 고데기랑은 이 잡는 것부터 다르고 있는 그 느낌부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머릿결 손상도도 훨씬 덜하다고 해요. 이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확실히 돈값은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왕 하나 구매하신다면 글램팜 고데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거 한 5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고데기 온도는 몇 도를 쓰시나요? 저는 우선 이거 촬영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본고데기는 170도, 그리고 판고데기는 150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160도에서 180도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샵에서는 거의 사실 180도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손상모나 탈색모 분들은 열을 좀 강하게 넣어야 웨이브가 이제 잘 들어갈 거라서 높게 하시는 게 좋고, 머릿결 손상을 좀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염색하셔가지고 컬러 좀 덜 빠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도를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이슨 슈퍼소닉이랑 에어랩 중에는 뭐가 더 좋은가요?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저는 사실 다이슨 슈퍼소닉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니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머리 숱도 많고 머리도 길다 보니까 머리 말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 사실 저는 이제 헤어 전공자이다 보니까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왜냐면 고데기도 잘 다룰 줄 아니까. 근데 사실 에어랩은 고데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컨트롤까지는 안 되는 편이다 보니까 저는 슈퍼소닉이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대신 고데기 좀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냥 진짜 바쁜 아침에 후루룩 머리 말리면서 빨리 스타일링까지 좀 해치우시고 싶은 분들, 그래도 바람도 강한 편이고 젖은 모발에서부터 스타일링까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머릿결 관리법. 매일 고데기 하니까 머릿결이 너무너무 상하는데 머릿결 관리법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근데 무조건 제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고데기도 진짜 문제지만 드라이도 우리 매일매일 하는 건데 사실 은근 머릿결 많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드라이 하기 전에 제품 발라주고, 그리고 저는 또 메이크업하고 고데기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고데기 하기 전에도 특히 열보호 해줄 수 있는 제품을 꼭 사용해주고 이제 고데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잘 쓰는 거 이 헤드스파 7 V8 리본딩 헤어 크림이에요. 헤드스파 7은 헤어 제품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신제품인데요. 저는 진짜 N년간 샴푸해주고 트리트먼트 해주고 그 다음 밖에 나와서 타월 드라이하고 노워시 이런 헤어 크림을 진짜 꼭 발라주거든요. 진짜 이 노워시 크림을 발라주고 안 발라주고의 차이가 은근히 저는 진짜 특히 많이 나요. 젖은 모발에 딱 발라줬을 때 머릿결이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 탄탄하게 확실히 좀 힘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약간 극성산모이신 분들일수록 모발 안에 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헤드스파 리본딩 헤어크림은 단백질 크림하고 비타민 앰플이 고영양 포뮬러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흡수도 되게 빠르고 뭔가 촉촉하고 모발이 뭔가 매끈해지는 게 확실히 좋아요. 모발에 단백질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해서 특히 모발에 단백질 많이 없으신 초극손상모이신 분들, 탈색모이신 분들은 진짜 꼭 발라줘야 돼요. 이게 수분홍증 크림 제형이라서 진짜 가볍게 발리고 향도 엄청 싱그럽고 상큼한 프루티 플로럴 향인데 바르고 나면 진짜 모발에서 나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머릿결 이제 딱 넘겼을 때 향이 싹 풍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로 본품에 파우치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70ml도 함께 증정되는데 이런 게 여행 갈 때 진짜 챙겨 다니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런 사이즈는 캐리어나 여행용 가방에 따로 이제 챙겨놓고 그냥 바로바로 가져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활용도 좋은데 이 70ml까지 오직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 이 헤어크림 바르고 머리 말려준 다음에 메이크업 해주고 고데기 전에 사용해주는 게 헤드스파 7 vs 실리키 헤어 미스트인데 아까 제가 보통 고데기 열을 보통 160도에서 180도 사이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200도 열에도 모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열 보호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임상까지 받아서 믿고 쓸 수 있는데 고데기 매일매일 하면 진짜 머릿결 많이 상하니까 딱 고데기 하기 전에 뿌려주고 모발 보호도 되고 머릿결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고데기 하시는 분들은 특히 꼭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일반 오일 제형의 다른 헤어 미스트랑은 좀 다른 게 단백질 크림층이랑 비타민 워터층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주면 이 층상 제형들이 완전히 서로 잘 섞여서 미스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데 되게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큐티클 코팅해주면서 모발 전체적으로 윤기가 나게 만들어줘서 머릿결이 좋아 보이게끔 그렇게 딱 마무리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꼭 고데기 하기 전에 미스트 뿌려주는 게 좋고 저는 워낙 숱이 많아서 막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진짜 속까지 잘 닿을 수 있도록 꽤 많이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헤어 미스트 제품에는 되게 칙칙 뿌려주는 제품이 많아요. 근데 이 헤드스파 7 미스트는 이 어플리케이터가 안개 분사형이에요. 보통 스킨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플리케이터 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엄청 고르죠? 이렇게 진짜 엄청 고르게 풍성하게 칙칙 뱉으면서 뿌려지면은 뭉치게끔 발리고 너무 한 곳만 발려가지고 모발도 이제 젖고 이러면서 떡져 보이게끔 만들어지는 제품이 많은데 얘는 진짜 넉넉하게 뿌려도 진짜 이렇게 퍼지게끔 진짜 안개가 이렇게 퍼지게끔 분사가 돼가지고 하나도 떡 안 지고 딱 촉촉하고 산뜻하게 뿌려지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좀 우아한 향이거든요. 우디 플로럴 머스크 향인데 요즘 여러분 향수도 레이어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이 헤어크림의 향이 조금 더 제 취향이거든요. 근데 이 헤어크림 발라주고 고데기 하기 전에 이거 뿌려주니까 향도 같이 레이어드가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더 좋아가지고 이것도 약간 소확행. 이 헤드스파 7 헤어 미스트도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미스트와 크림을 같이 써볼 수 있는 구성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올리브영은 기획 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성도 오직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어쨌든 결론은 제품으로 최대한 막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고데기가 너무 빨리 풀려요. 우선 고데기가 빨리 풀리는 거는 사실 제가 직접 상태를 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보통 이제 모발이 많이 얇고 힘이 많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컬도 잘 안 먹고 잘 풀릴 수 있기는 해요. 그게 아니라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데기 온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열을 주고 충분히 이제 식혀주지 않아서 잘 풀릴 수 있고 모발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기름지면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상태인 건지 모발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사실 이 모발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헤어 미스트에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라도 잘 뿌려가지고 좀 밸런스 잘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과도하게 계속 빗질을 하는 경우 보통 이렇게 계속 손빗질하고 막 만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지는 게 은근히 잘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혹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으로 계속 피고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언니는 고데기 하는데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나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머릿결이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연예인분들 탈색하시고 출근길 사진에서 완전 붓이 폭탄 머리인데 이제 음악방송이나 세팅하고 나오면 머릿결이 차르르 완전 예뻐 보이는 그런 경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렇게 머릿결 완전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똑같이 고데기 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고데기 할 때 바로 이렇게 고데기 넣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한 번 쫙쫙 피거나 아니면 고데기로 말기 전에 결이라도 한 번 잡아주는데 쫙쫙 피지 않은 상태에서 웨이브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모발도 쫙쫙 안 펴져 있지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데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게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지저분한 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고데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펴주는 거를 다림질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막 그렇게까지 진짜 연예인 분들처럼 그렇게 머리를 좋아 보이게끔 하지는 않아요. 그냥 살짝 더 정돈돼 보이는 정도? 연예인분들은 사실 스타일링을 할 때 진짜 드라이부터 쫙쫙 피시거든요? 또 고데기 하기 전에 다림질도 하고 쫙
잡힐 때 그냥 고데기로 쫙쫙 피는 정도가 아니고 보통 샵에서는 빗 한 번 걸고 이렇게 쫙쫙 피거든요. 머릿결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들어가주기 때문에 머릿결이 확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는 하는데 이 결을 잡아주는 작업을 한번 해주고 웨이브를 넣어주기 때문에 혹시 나는 머릿결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열심히 머릿결을 먼저 핀 다음에 고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발라줘야죠. 그리고 웬만하면 단백질 제품으로. 모발에서 나는 윤기는 사실 꾸준하게 영양을 잘 채워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단발성으로 그냥 뭐 이렇게 발라주면은 진짜 떡지고 기름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뭔가 이런 모발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엔젤링이라고 하죠. 이런 윤기는 진짜 꾸준히 차곡차곡 채워줘야 좀 윤기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발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모발의 큐티클층이 이렇게 다 열려가지고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영양을 넣어줄 때도 단백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이제 케어를 해줘야 모발 겉부터 좀 속까지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제품 선택하실 때는 아까 제가 뿌려준 헤어미스트도 단백질 크림층이 있었잖아요. 저분자 단백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앞머리가 자꾸 휘는데 앞머리 고데기법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앞머리 없는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저도 학생 때 앞머리가 여기가 항상 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드라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사실 고데기로 하면은 그게 절대 잘 안 잡혀요.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모발 먼저 말리는 거 아니고 전 두피보다도 앞머리 뿌리 먼저 잡아줘요. 항상. 앞머리 뿌리 먼저 이제 내려가지고 뿌리 모류가 잘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피 말리고 모발 말리는데 그렇게 먼저 잡아주고 앞머리 이제 만들어줄 때 드라이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두꺼운 브러쉬 하나 구비해두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샵에서 일할 때 이제 거기 보통 청담 샵은 이제 브러쉬 아저씨가 오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산 거긴 한데 쿠팡에 제가 비슷한 걸로 괜찮아 보이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브러쉬 하나 사두면은 이렇게 쭉 드라이기로 이렇게 쭉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결을 잡아줘야 안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쭉 드라이를 먼저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앞머리가 훨씬 안 휠 거예요. 앞머리 볼륨을 넣으시는데 고데기 웨이브는 보통 여기 끝에만 이렇게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고데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모류 잡을 때 이 브러쉬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자연스럽게 말아가지고 살짝 있다가 풀러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볼륨대로 열만 좀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해서 고정을 시켜줄 것 같아요.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이제 고데기 휘는 것도 덜하고 예쁘게 또 자연스럽게 볼륨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다 탈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헤어 관리법이 궁금해요. 맞아요. 제가 머리가 진짜 싹 다 녹았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잘라내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이 큐티클층이 다 손상이 되면은 이게 점점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 상한 모발을 달고 다니면 극손상모 복구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상한 부분은 사실 잘라내는 게 극손상모를 탈출하기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상한 부분은 사실 잘라냈고 사실 저는 심각하게 이제 녹은 부분 말고도 진짜 중간 부분까지도 손상도가 진짜 심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꾸준한 홈케어가 답입니다. 사실 샵에서 클리닉 받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제 달고 다닐 거는 최대한 이제 홈케어로 어르고 달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홈케어는 샴푸할 때 꾸준히 트리트먼트 꼭 해주고 드라이 전에 헤어크림 발라주고 그리고 고데기 하기 전에 열보호제 뿌려가면서 앞으로의 손상 막아주고 그리고 트리트먼트 할 때 이거는 좀 엄청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트리트먼트 발랐다가 몇 번 방치만 해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핸들링을 조금 해줘요. 이거는 샵에 제가 다닐 때 클리닉 할 때 했던 그 방법이거든요. 모발을 이렇게 계속 만져주면서 꾹꾹꾹꾹 늘려주고 그리고 클리닉 약을 이렇게 모발이 잘 머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핸들링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머릿결이 상했다 보니까 트리트먼트도 꼭꼭 잘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져도 주고 꾹꾹 눌러도 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방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헹궈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확실히 안 했었을 때보다 이제 해주면서 방치도 또 오래 해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챙길 거 챙겨주면서 더 안 좋아지지 않게 최대한 보호해주는 게 비교적 이제 간단하지만 또 힘들면 힘들 수 있는 그런 홈케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거는 진짜 습관만 되면은 진짜 거의 그냥 루틴 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게 일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결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머릿결이 안 좋은 습관 같은 걸 좀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요거는 정말 사소하고 쉬운데 은근히 좀 확실한 꿀팁인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과도한 빗질하지 않기. 특히 손상모 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큐티클층이 다 일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빗질을 너무 많이 하면서 과도하게 마찰을 일으켜주면 큐티클층이 더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빗질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한 빗질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빗을 좀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싱글엔젤 브러쉬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샴푸 전에 빗질하기. 모발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이제 샴푸 물 묻히면은 손상모들은 특히 엄청 빳빳해지잖아요. 근데 그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머릿결 푼다고 하면은 진짜 두피도 엄청 당기고 아프고 절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샴푸하기 전에 빗질하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모발 비비지 않기. 샴푸할 때나 특히 타월 드라이 할 때 머리 엄청 비비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면은 진짜 머리 그러면 똑같이 큐티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특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발이 젖어있으면 특히 손상모일수록 모발이 쭉쭉 잘 늘어나거든요. 물에 닿아있으면 엄청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모발이. 굉장히 그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비면은 그대로 진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샴푸할 때나 타월 드라이 할 때 모발 비비면서 말리지 않기.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저는 사실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는 편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쭉쭉 잘 늘어나요. 그래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빗질하지 않습니다. 머리 말린 다음에 어느 정도 모발이 좀 차분해졌다 하면 그때부터 빗질을 해줘요. 그리고 4번, 수건으로 오래 싸매고 있지 않기. 굉장히 습한 상태로 통풍이 안 되는데 오래 두는 거, 이거 두피에도 모발에도 진짜 좋지 않고 비듬 완전 많이 생겨요. 혹시 내가 그런 편인데 나 비듬이 좀 많다, 그거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약간 요 정도인데 요 정도만이라도 진짜 꼭 지키면은 머릿결이나 두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되게 사소한 행동들이다 보니까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평소에 질문 많이 주셨던 것들을 위주로 답변도 들어보고 꿀팁부터 꿀템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헤어 콘텐츠, 스타일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또 확인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